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자, 매주 토요일 아침에 여러분들 뵙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토요일 오전 8시 정도 지나고 있네요. 네, 오늘 할 영상은, 자, 지금 보이시죠? 지금은 거북이처럼 투자할 때다. 사실 저희가 사자처럼 투자하자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린 또 사자처럼 투자하고 있고요. 하지만 거북이처럼 그 길을 가야겠다라는 것을 또 좀 말씀을 드립니다. 느리지만 목적지까지 가자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주말 동안에 또 미증시 또 어떻게 마감이 되었는지, 한 주 동안 우리도 마찬가지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다음 주 큰 변수는 무엇인지, 우리의 큰 목적지는 어딘지, 그 다음에 정말 기다렸던 저희가 가장 무거운 낚싯대가 있었는데 그 낚싯대에 고기가 물었죠. 가장 비싸고 무거운 낚싯대를 걸어놨는데 그 낚싯대가 드디어 물었습니다. 그것도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내용 한번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거북이처럼 투자의 길을 가야 할 때다. 지금은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 거북이는 느리죠? 하지만 완주할 수 있는 지구력이 있다. 어떤 이유든 시장 변동은 이어질 것이다. 금요일만 보십시오. 장 초반에, 그죠? 오전장 내내 밀렸고 코스닥도 장중에는 급락세 보이다가 오후에 다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죠? 밀리고 오르고 오르고 밀리고를 계속 이어가는데 그 변동에 일희일비하다 보면, 그죠? 결국 목적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토끼처럼, 개미처럼 발빠르게 매매하라고들 난리인데 할수록 손해가 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장중에 잦은 변동에 일일비하는 것 자체가 손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자처럼, 거북이처럼 투자해야 된다. 네. 목적지까지 가는데 여러분들은 화창한 날만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동안에 비도 많이 맞았지 않습니까? 맞았던 비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다 말랐죠. 그렇죠? 비도 오고 가다 보면 진흙탕에 빠질 때도 있다. 결국 중요한 거는 목적지까지 차근히 완주를 하는 겁니다. 토끼가 되지 마시고 거북이처럼 우리는 완주를 하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지는 코로나 세상 이후입니다. 그죠? 예. 자, 그렇게 보시고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이 영상은 유튜브 채널 통해서 보실 수 있고 또 주식창 채널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주말장에서 이렇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전에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해드리고 지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특히 지난주 무슨 얘기 드리면, 이제는 관심사가 미국 대선이 아니라 코스피가 고점을 뚫을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보고 가고 있다라고 그랬죠. 다우가 고점을 돌파할 것이냐, 그죠? 코스피는 결국에 넘었습니다. 이제 2600대가 남아있죠. 앞전 고점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찌됐든 변동은 있었지만, 그죠? 증시는 고가를 넘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우리가 가장 무거운 낚싯대를 던져놨던 삼성전자가, 그죠? 최고가로 올라섰습니다. SK하이닉스 따라오고 있고요. 여기에 덤으로 삼성전기, 드디어 개인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게 15만원 계속 보고 가자는 얘기 해드렸는데, 목적지가 아니죠. 15만원 이상을 가져오는데 15만원을 넘었어요. 자, 이거 잠시 뒤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 변동은 있었죠. 왜? 이건 지금 나스닥 영향도 받고 있고, 그죠? 코로나 세상에 수혜를 받았던 종목군들의 사실 피해도 받고 있고 그런 거예요. 이제는 왜? 더 기대할 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물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장중에 마이너스 보시게 되면요, 1.6%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보합으로 다 땡겨서 끝났습니다. 이게 장중 변동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너무 일일비하면, 그죠? 예. 잦은 매매에 많은 것을 잃을 수 있고, 이게 정말 가랑비에 옷 젖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되는 거죠. 차라리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다. 이 장중에 기회를 못 잡으면.
다 순번대로 오르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던져둔 낚싯대 1번부터 뭐 10번까지 낚싯대가 있다라고 하면 돌아가면서 고기는 물게 되어 있고요. 물지 않은 고기는 냅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잠시 미국 증시로 한번 넘어가서 주말 마감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 산업지수, 자,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좀 올려놨는데요. 요거 보시면은 한국과 미국, 네, 여기 있죠. 네.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 또 공개해드렸는데 한국과 미국 바닥주들, 여기 보시면 이제 많은 애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3탄도 기대해 보세요. 예, 3탄도 기대해 보시고 여기 있는 종목들도 주말 영상들 또 뭐 여기 있는 전략들 드린 거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무슨 얘기 들었냐면 이제 미국 대선이 딱 끝나면서 이제 전통주들 더 주목을 받게 되는데 다우가 정고점을 뚫을 것이냐, 저는 돌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시장은 내년까지 오르게 될 것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요걸 뚫으면 가느니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느니 뭐 말들은 많은데 간다. 물론 변동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잠시 뒤에 한번 좀 살펴드리고 나스닥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전 고점 라인에, 자, 물론 미국 시장에서 지금 코로나 때 굉장히 시세를 줬던 테슬라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애플은 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0.04. 저는 안 하죠. 저는 테슬라나 애플 주식을 사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은. 심지어는 아마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안 삽니다. 페이스북 안 삽니다. 언택 시대에 있었던 애들은 사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많이 얘기해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자, 한번 보세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여기 35달러, 36달러, 34달러 여기에서 무슨 얘기 들으면 SK 하이닉스를 사면 된다고. 그리고 최근 여기 45달러. 왜? SK 하이닉스랑 동행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미국 시장에서도 저평가돼 있던 애들이에요. 얘도 어떻게 2021년으로 가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가 얼마냐면 SK 하이닉스로 따지면 75,000원에서 뭐 8만원 그 정도 수준이에요. 잠깐 한번 보세요. 왜? SK 하이닉스 제가 계속해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내년으로 그냥 가면 된다라고 그랬죠. 그 자리가 어디냐? 여기였습니다. 여기가 8월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0달러 찍었어. 고기가 여기입니다. 제가 여기 매수하시라고 그랬죠. 죽어야 산다고. 그 지금 SK 하이닉스는 이제 9만원 코앞입니다. 9만원이고 10만원이고 없고 내년으로 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미국 거 잠깐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저점이었고요.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 그거 포커스를 잡아서 보시면 되고요. 일단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최근에 은행주들이나 뭐 이런 또 전통주들, 그리고 지난 2탄에서 알코아를 또 얘기해 드렸죠. 알코아, 알루미늄 업체 알코아 오르고 있습니다. 바닥은 이미 나왔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잘 보시게 되면 자, 은행주들 한번 볼까요? 예, 은행주들. CT 최근에 바닥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웰스파고 이미 바닥 치고 있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이 종목군들은 사실 코로나 세상에서 다 피해봤던 종목군들이에요. 그죠? 여기 예를 들어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바닥 치고 오르고 있습니다. 예. 보잉 한번 보실래요? 보잉 오르겠다라고 그랬죠. 그죠? 바닥을 만들었다. 자, 오르고 있습니다. 주말에 5.8%나 올랐습니다. 그죠? 기술주들하고는 좀 차별화되죠. 아메리칸 에어라인 4.2%. 물론 여기 조금 빠졌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기간 조정 구간에, 그죠? 결국에 돌아서는 거는 시간, 그죠? 백신이 얼마나 빠르게 보급이 되고
코로나 세상 이후로 가느냐 이거죠. 근데 주식시장은 미리 반년을 미리 선반영한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델타는 6%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델타 에어라인은 6%. 여기에 뭐 레저 업체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코로나 피해 종목군들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미국 시장에서 포인트 두 가지만 한번 체크해 보죠. 첫 번째는 백신이고, 두 번째는 미국 대선, 끝나지 않은 미국 대선입니다. 첫 번째 백신은 이번 다음 주 이제 다가올 주죠. 파이자가 아마 FDA에 본인들이 개발한 그죠? 본인들이 개발한 이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있을 것이다. 아마 승인 되겠죠. 이것이 증시에는 재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모더나도 이달 말쯤에 본인들의 코로나 백신 후보 물질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고 그러니까 속속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 백신 이슈는 될 겁니다. 백신 이슈는 백신 관련주들을 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세상에서 피해봤던 종목군들을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종목군들의 어떤 백신 이슈로 관련한 종목군들은 사실 주가가 이미 다 올랐어요. 뒷북치는 거거든요. 뭐 뒷북치는 동네에서 수익을 내는 것도 수익을 내는 거지만 저는 그 동네 가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앞으로 세상이 변할 수 있는 변화는 다가오는 시기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증시의 변수가 되는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래서 요 내용이 있어요. 백신 관련해서는 코로나 8개월 내 미국에서 거의 사라질 수도 있다. UBS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로 향후 8개월 내에 미국에서 코로나가 사라질 수도 있다. 증시는 반년을 땡겨서 봐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냥 가만히 생각만 해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렇고요. 두 번째 변수가 될 만한 내용을 보죠. 변수. 다른 변수는 없고 정치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당선인입니다. 근데 미국의 전통은 이 당선이 되고 나면요. 선거인단 270석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이는 당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자는 승복을 하는 거고 승자는 승리의 연설을 하면 사실은 그게 이제 끝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할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모든 불법이 아니라 합법선에서 불복을 하고 있고 소송 시나리오 가고 있고 뭐 그 뒤 시나리오를 계속 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를 보면 12월 8일 그죠? 12월 14일이 이 각 주에서 이 선거인단들이 모여가지고 그죠?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2월 8일까지 이 선거인단 그죠? 확정을 줘야죠. 그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소송전으로 이렇게 가면서 하게 되면 이것이 빠르게 판결이 되지 않고 이게 뒤로 미뤄지면 12월 8일 날까지 이 선거인단 확정을 짓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사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한참 이 개표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뭐 소송도 하고 개표 중단 요구도 하고 하지만 바로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 같으면 뒤로 가서 본격적인 소송전은 뒤로 갈 것 같아요.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런 식으로 빠르게 판결이 안 나요. 12월 8일에 구성이 안 되게 아마 이달 말쯤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런 정치적 변수가 그냥 생각만 하는 거지 지금 당장 다가오는 건 아니니까 결국에 12월 8일 이 선거인단 구성이 안 되면 이제 공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상원과 하원. 대통령은 하원에서 뽑고 상원에서 부통령을 뽑지 않습니까? 근데 각 주에 그냥 한 명씩이에요. 이렇게 지금 공화당이 이번에 의석을 조금 더 차지해서 조금 더 유리한. 그래서 어찌 될지 몰라요. 근데 아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물론 얘기는 듣고 있지만 증시에는 반영 안 되고 있어요. 왜? 지금 당장 문제가 아니니까. 이거는 뒷부분의 얘기니까 조금 패스하고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작 중요한 국내 증시로 한번 넘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 변수는 있지만 우리는 코로나 세상 이유를 보고 가야 된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또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겁니다. 우리 수급적으로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그렇죠? 예, 수급적으로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그죠? 예,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그죠? 예, 주식을 사고 있다. 자, 다른 거는 볼 필요 없고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지난 2월달, 여기 2월달입니다. 코로나 때 한참 폭격 맞았던 2월달. 3월달, 여기 3월입니다. 엄청나게 팔고 있죠. 시장은 바닥을 만들었지만 4월달 들어서도 시장은 오르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팔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얘기해 드린 건 외국인들이 바닥을 잡는 주체가 아니다. 이 바닥은 개인 투자자들하고 연기금 보통 이렇게 잡아낸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있죠. 그 이후에 보십시오. 4월에서 5월 넘어가는 시장도 이렇게 올라도 외국인들은 줄기차게 팔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얘네들은 맨 마지막에 들어올 수도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점이라고 얘기하는 동네에서 자, 오늘은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중요하거든요. 고점이라고 판단되는 동네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그 외국인들이 야, 지금까지 증시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얘네들이 들어오면 거기서 점핑을 하는 거예요. 곱하기 2, 뭐 곱하기 3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왜? 그들은 저평가 되어 있는 주식을 사는 것도 뭐 맞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밑바닥을 잡는 건 외국인들이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6월 달 들어서도 뭐 빨간 거 아니면 별로 의미도 없고 계속 판 겁니다. 6월 달. 최근 들어서는요. 보시게 되면 뭐 이렇게 일시적으로 며칠 사는 날도 있으면 거의 전체적으로 파는 구조입니다. 현물만 보세요. 그런데 드디어 11월 들어서 주식을 사기 시작하죠. 눈에 딱 띄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눈에 딱 띄죠. 최근에 무엇을 사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시장은 윗단을 열고 있는데 저는 2600단을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우리 코스피 직전 고점 라인은 당연히 넘게 될 것이고 저희는 내년까지 투자를 이어갈 거라고 그랬죠. 왜? 아직 종착역이 오지 않았어요. 이 종착역이 오려면 개인적으로 코로나 세상 이후로 가줘야 돼요. 그죠? 코로나 세상 이후로 가게 되면 그동안에 이 막혀 있었던 게 다 풀리게 될 거예요. 그죠? 교류는 이어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그죠? 밖으로 나와서 많은 소비를 하게 될 것이고 그죠? 해외도 가게 될 것이고 많은 인프라 투자들이 이어지게 될 것이고 신흥국들도 많은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왜? 그죠? 뭐 당연한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외국인들이 최근 11월 들어서 이제 시장을 끌어올리기 시작을 했다. 이제는 외국인들이 시장을 계속 이끌고 갈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이들이 사는 종목들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됩니다. 대형주들 중에서.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건 우리가 낚싯대를 던져둔 것 중에 가장 비싼 낚싯대에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들이 뭐냐?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산 겁니다. 네. 자, 보세요. 삼성전자 4만원대 초반부터 제가 6만원 이상 보면서 장기 투자하자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만원이 이미 넘었고 내년으로 보유하면 된다라고 했죠. 1억 투자해서 5천 벌거나 1억 벌면 되는 건데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SK 하이닉스 내년까지 가자. 현대차 계속 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저는 뭐 LG화학, 카카오는 뭐 별로 안 봅니다. 예. 특히 카카오를 안 보죠. LG화학도 뭐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여기 삼성전기, 삼성전기. 제가 5개월 전에 이 유튜브에 영상 올려드린 게 있었는데, 그게 저 영상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봤어요. 9만 몇, 한 10만 명 정도가
보셨더라고요. 조회하셨더라고.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전기 언제까지 투자해야 되느냐. 5달 전에 영상을 올려드린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내년까지 가시자고. 그죠? 최소한 찬바람 불 때 가서 그리고 내년까지 가면 된다라고.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그리고 여기 만도도 불타는 주식으로 사인을 드렸는데 아유 불이 엄청 붙었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여기 셀트리온까지 봐야 돼요. 셀트리온. 이들 종목 먼저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대안주는 사실 별로 없죠. 네, 삼성전자의 대안주는 없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4만원 초반 중반부터 해서 5만원, 제가 마지막으로는 5만 5천원 정도 때까지는 매수 의견을 드리고 사도 된다. 5만 5천원 근접하는 거. 애초에 4만원대 출발할 때 목표가는 6만원 이상이었습니다. 이미 6만원 넘었는데 그럼 목표가 오면 파느냐? 안 팔아요. 예, 파느냐? 안 팔아요. 내년으로 가면 된다라고 그랬죠. 예. 왜? 내년 주인공입니다. 삼성전자. 내년 주인공입니다. 삼성전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없으면 SK 하이닉스라도 들고 있어야 된다. 그죠? 아니, 삼성전자가 없으면 SK 하이닉스라도 들고 있어야 된다. 그죠? SK 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아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기 들으면서 그죠? 장기로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 들었죠. 그죠? 2021년까지. 내년도 주인공이라고 그랬죠. 제 유튜브 영상에도 올려드렸잖아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애들은 물론 내년에 오르는 게 아니라 올해부터 오르기 시작하는데, 그죠? 지금부터 이미 뭐 8월 지나면서 이제 스물스물 다 오르기 시작하는데 내년의 주인공이니까 내년으로 가야 된다. 그죠? SK 하이닉스의 우리 수급 박스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죠? 이건 전부 다 매집이에요. 뭐 일시적으로 물량 나온 거 있지만 이건 전부 다 매집이에요. 그죠? 엄청나게 들어와서 전부 다 쌓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장기 자금이라는 거예요. 자, SK 하이닉스. 저는 9만원, 예를 들어 7만원에서 8만원이 하나의 덩어리고요. 8만원에서 9만원이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9만원 넘어서 9만 5천원, 10만원 가면 매수하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2021년으로 가면 됩니다.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굉장히 제가 공을 들이면서 단 한 주도 팔지 않은 주식으로 오랜 시간 설명을 드렸습니다. 삼성전기는 애초에 8만원대 시작할 때부터 여기 8만 1,000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8만 5천원. 그리고 여기 9만원, 9만 5천원, 10만원, 11, 12, 12, 여기 12만 5천원, 13만원대도 주식을 사드렸어요. 근데 애초에 8만원대 시작할 때 무슨 얘기 들었냐면 우리의 목표치는 15만원 이상입니다. 드디어 어제 15만원을 넘었습니다. 드디어. 아주 축하받을 일이고요. 개인적으로 어제 라이브 들으시는 회원님들이 장중에 고생했다고 얘기를 하시대. 왜냐하면 애시당초 시작할 때부터 저의 목표는 15만원 이상이었는데 15만원 뚫었어.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글을 하나 남겨드렸죠. 삼성전기 보유하신 분들 오전, 이제 장중에 오전에 좀 더 사도 되고 불타기, 흑타기라고도 해요. 수익이 난 걸 좀 더 사는 거야.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15만원에 왔으니까 매도하지 마시고 계속 그냥 내년으로 더 들고 계시라고. 그러면 이분들이 더 들고 가기 좋죠. 왜? 수익들이 많이 났으니까. 이제는 좀 더 들고 가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자, 삼성전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15만원 아래. 여기서 중요한 건 난 지금 이 주식을 사도 돼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얘는 내년도의 전망치가, 그죠? 자, 보십시오. 2018년도에 여기가 2018년 MLCC가 가장 호황이었다. 이때 영업이익이 1.1조 정도 됐을 거예요. 1조가 넘었어. 그죠? 1.1조가 넘었습니다. 1.1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조 클럽이 깨졌죠. 언제 1조 다시 가느냐? 내년입니다. 그럼 주가는 미리 반영하겠죠. 이미 MLCC 쪽은 바닥을 쳤고, 그죠? 5G 스마트폰 수요 계속 늘어나고
자율주행, 친환경차 수요가 많아질수록 MLC 수요는 더 많아지는 거니까.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뭐 최근에 14만 원대에서도 매수는 해도 된다. 근데 15만 원 아래도 괜찮아요. 근데 솔직히 이제 16만 원 넘어서고 하면 이제 못하죠. 마지막 탑승 구간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삼성전기의 대안주 중에서 덜 올라온 게 뭐가 있냐? 사막 콘덴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막 콘덴서. 2017년에서 18년 삼성전기가 어마어마한 성과를 보여줄 때 사막 콘덴서 역시 주가가 만원 초반에서 10만원까지 10배가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10배가 올랐습니다. 좀 전에 저 하나 삼성전기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기간 조정 있죠? 기간 조정. 하나, 둘, 셋, 넷. 거의 한 4개월 정도를 옆으로 횡보했습니다. 기간 조정 다음에는 어떻게 돼? 기간 조정에 보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옆으로 횡보한 다음에 방향이 위냐 아래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윗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위로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사자처럼 투자했고 일희일비하지 않았고 거북이처럼 왔습니다. 여기까지. 좀 전에 삼성전자도 사자처럼 투자했고, 그죠? 5만 5천 원 아래까지, 그죠? 사자처럼 투자했고 거북이처럼 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그죠? 자, 사막 콘덴서 얘기하겠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한 이 사막 콘덴서는 보시게 되면 지금 이래요. 최근에 이제 시장도 빠지고 코스닥도 빠지고 물론 거래소지만 뭐 증시도 빠지면서 여기 10월달에 이제 주저앉았었던 거고요. 그리고 요 5만 원대는 다시 저점이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요 자리는 뭐 추가할 분들도 해보시고 뭐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전날에 다시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 추세도 벗어나고 있고 기본적으로 삼성전기가 오르면 같이 오르는 주식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주목해볼 한 종목이 사막 콘덴서. 지금 주가도 솔직히 5만원에서 5만 5천원이 하나의 덩어리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시간 투자하시면서 삼성전기 후강, 그죠? 몇 가지 이제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죠? 네. 삼화 콘덴서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주머니 속에 그 선물이라는 얘기를 제가 가끔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머니 속의 선물. 그렇죠? 주머니 속의 선물.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죽어야 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죽어야 산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 제 말이 맞죠? 지나고 나니까 저는 이 주식을 여기 25만원 전후 이번에 죽였던 셀트리온을 마지막으로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로, 그죠? 잡아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죽어야 사는 것이고요. 주머니 속에 선물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주머니 속에 선물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죠? 뭐 사실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이제 정권 영향을 받고 하게 되면 바이든 시대에 사실은 수혜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 치료제. 자, 뭐 지금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는 투약 4, 5일 내에 코로나가 사멸하는, 그죠? 이런 효과를 보였다. 곧 내놓을 것이다. 연내에 내놓을 것이다. 자, 그러면 그 기대감이 오르겠죠. 재료와 주가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료가 나온 다음에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요. 그죠? 재료가 오픈되기 전에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적 발표하기 전에 미리 오르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사자처럼 먹이가 나타났을 때, 그죠? 잡았고요. 그 다음에 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저는 셀트리온은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도 사도 된다. 이번에 8만원에서 9만원 사이에서는 주식을 사는 걸로. 그런데 이제는 이 8만원대가 잘 안 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9만원에서 9만 5천원 사이 정도 되는 요 정도 구간이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이 종목은 끼가 있어 갖고 언제든 갑자기 튀어 올라가요.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아침에 죄송합니다. 네, 수요일 날 아침에 제가 그 메시지를 드렸어요. 요날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을 매수하면 된다고. 장중에 16%나 올랐습니다. 근데 요 종목은 이제 빠지면 하는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뭐 덤으로도 하시냐 뭐 이런 거니까 참고하시고, 셀트리온은 조금 이제 신규 매수하기는 좀 늦었다. 물론 안 늦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많지만 좀 늦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동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현대차. 자동차까지 설명드리고 섹터별로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설명을 한번 쭉 한번 드려볼게요. 자, 현대차는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바닥에서 시작해서 계속 가고 있죠. 가면 됩니다. 기아차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수익 내고 있습니다. 계속 가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는 없습니다. 왜? 늦었어요. 현대글로비스는 마지막 막차는 마지막에 여기 17만원대까지만 하고 11만원대부터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11만원, 12만원. 응? 이미 더블이 넘었습니다. 예, 10만원 초반부터 11만원 여기서 시작한 거니까 더블이 넘었습니다. 이건 보유한 분들의 영역입니다. 그럼 자동차 쪽에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쪽이 뭐냐? 몇 가지가 있죠. 현대위아 스물스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주가 흐름은 과거 23만원대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 요거 설명하고 진짜 큰 흐름들 좀 잡아드릴게요. 현대위안 아직 괜찮죠.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이것도 아직 이격이 덜 벌어졌어. 하지만 위아보단 조금 무거운 감은 있더라고. 또 하나는 이번 주에 불타는 주식으로 만도를 사인을 드렸어요. 만도도 이 밑바닥부터 사실은 같이 올라가는 거죠. 특히 전기차 부품 쪽에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이 종목은 제가 요날 매수해도 되겠네요. 그죠? 요날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 다음날 오르고, 어제는 또 9% 한 10% 넘게 장중에 또 올랐어요. 이게 또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늦지 않은 게 뭐가 있어? 말씀을 드렸죠. 현대위아하고 모비스. 그죠?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2차 전지, 그리고 수소차, 그죠? 그 다음에 뭐 바이든 관련해서 뭐 태양광, 이런 쪽은 조금 눌리곤 있지만 오르긴 해요. 근데 2차 전지는 그동안에 가장 많이 올랐어.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음 주 다시 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유니크, 자, 이 자리 매수 자리라고 그랬죠. 그죠? 다시 반전 나올 것이고, GMB 코리아나, 그죠? 효성화학도, GMB 코리아도 어제 저가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느라고. 여러분들 매수는 여기서 시켜드렸고요. 그죠? 네. 앞전에는 여기서 시켜드렸고요. 그죠? 이쪽은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근데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스마트폰 부품주들, 삼성전기 움직이면서 스마트폰 부품주들도 같이 봐야 돼요. 부품주들은 지금 바닥권에 있어. 대표적으로 제가 그냥 나무가라는 종목을 하나 설명을 하거나, 나무가로 설명을 해보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저점에 살 때마다 수익을 줬어요. 어제도 금요일날 변동이 있었지만 장중 마이너스 보고 다 끌어올렸습니다. 그런 거예요. 부품주들은 지금 저가에 있는 종목군들이 많아. 좀 전에 SK 하이닉스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얘만 오르는 게 아니라 장비주들도 같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장비주들도 같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볼까요? 제가 많이 들었던 테스. 야, 테스는 뚫었어요. 7%나 어제 급등해서. 왜? 그동안에 뭐 가장 못 올랐던 애니까. 테스나, 비메모리 쪽에서 테스나. 자, 이렇게 반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진테크,
다시 반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장비주는 솔직히 지금 비중을 아주 많이 두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예. 왜? 사실은 상반기에 이미 오른 종목군들이 많아. 그래서 저는 장비 쪽보다는 오히려 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많죠. 중국주도 저평가 종목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유통 이런 종목군들, 소위 컨택 저평가 종목입니다. 항공주도 저평가 종목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최근에 조선주들이나 뭐 해운주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뭐 조선주들 이런 애들도 저평가 종목들입니다. 그죠? 이 외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먼저 움직였던 롯데케미칼 같은 화학주도 뭐 다음 주 정도에 여기 26만 아래 내려오면 아마 저가면서 들어올 겁니다. 화학주. 화학에서 한 종목 여러분들 17만 원대부터 시작해드려서 멋지게 28까지 왔습니다. 철강 쪽에서 현대제철 여러분들 25,000, 26,000원부터 시작해드려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기계, 현대건설기계 잘 가고 있습니다. 여기 잡아 25,000원 전 이제 3만원 트라이를 곧 하게 될 것이다. 그죠? 제가 오늘 다루지 않는 종목군들은 저희 야간 반상회 때 야간 반상회 때 쭉 한번 다뤄볼. 다음 주부터는 야간 반상회가 밤 9시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엔터주. 제가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복수전도 또 얘기를 해드려가지고 보시는 분들마다 웃긴다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엔터주들도 자 여기 있죠. 네. 복수전 해야겠다. 물론 여러분들한테 바닥은 다 잡아드렸습니다. 자, YG 엔터 이 밑바닥 잡아드렸죠. 여기가 사야 될 자리. 지금도 늦지 않았다. 45,000 아래는 저는 괜찮다. 이번 4분기 실적도 잘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긴가민가 하셨다면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언택 시대에도 살아남았습니다. 컨택으로 가는 그 세상에서 재료들이 굉장히 많겠죠. JYP 저점을 정확히 잡아드렸어요. 3만원 이 자리 매수 의견 드렸죠. 또 그죠? 자, 지금 이 자리 이렇게 해서 한번 울렸다가 다시 올라간 이 자리도 지금은 나쁘지 않다. 빅히트 한번 보겠습니다. 빅히트 반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15만원이 깨지면 이건 더 늘어진다라고 봐야 돼요. 안 깨지고 여기서 반전이 나와야 돼요. 이건 다음 주에 한번 체크하시고 SM이나 똑같다. 그죠? 예. 그리고 소위 중국주들, 면세점, 뭐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전부 다 얘들도 전부 다 언택에서 컨택으로, 그죠? 코로나 세상 이후로 가는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가만히 들으시면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고 어디에, 그죠? 주목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자처럼 투자하지만 거북이처럼 길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그죠? 목적지를 향해서. 그게 핵심입니다. 그걸 잘 하셔야 돼요. 네. 오늘 제가 주말 공개 방송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실은 이겁니다. 거북이처럼. 제가 물론 다 오픈하지 않은 지금 바닥주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다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걔들 내년에 엄청나게 오를 거예요. 그죠? 걔들 엄청나게 오를 거예요. 왜? 근데 아직도 코로나 세상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죠? 네이버 카카오 좋다 이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뭐라고 했을까? 오를 때 팔고 나와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죠? 사자처럼 투자하시고 거북이처럼 그 목적지까지 같이 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 내용은 이겁니다. 그리고 주말에 또 지난번에 이벤트 얘기하신 분들 많아서 저희가 주말 이벤트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황금 베팅 뭐 지금 이 주식창 한국경제TV에서 이거는 이제 100만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주식창에서 제가
회원수, 뭐 회원 만족도 다 1위입니다. 뭐 자랑은 아니고요. 오늘 이벤트 한번 드릴 텐데 3개월 플러스 1개월 해가지고 어디 갔어? 총 4개월에 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수급 박스 4개월 무료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중에 제가 전략들을 쭉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일하시면서도 다 하실 수 있어. 개장 전, 개장 초, 장중에 점검, 추천 종목 나간 것들, 점검들, 그 다음에 시장 이슈 점검들을 다 해드려요. 요거는 15일 일요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1668-4386. 요거는 수급 박스 가시면요. 여기 수급 박스 있죠? 수급 박스 가시면 수급 박스 설치해 두시면 돼요. 설치해 두시고 여기 요거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 종목 추천은 카카오톡으로 다 가고요. 이거 보시면 되면은 장중에 저희가 전략들을 다 올려드립니다. 예.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 그래서 요거는 1668-4386으로 진행하면 되고요. 요거는 일요일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야간 반상회 때 저희가 밤 10시에 진행을 하는데요. 유튜브에서 이건 밤 9시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지를 이미 드렸으니까 밤 9시에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는 라이브 방송, 장중에 회원 방송하는 거 그것도 한번 체험 이벤트를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면 뭐 그때 꼭 야간 반상회 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현금을 많이 들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제 회원님들이나 제 고객분들 중에서는 거의 없어요. 우린 주식을 자신감 있게 투자하고 있고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이 많아요. 지금 주식이 많아야 누릴 게 있는 거죠. 그죠? 잦은 변동에 아침에 주식 시장이 빠지니까 주식은 빨리 매도해야 되고 또 오후에 또 오르면 또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고요. 그죠? 지금은 주식 비중을 많이 가져가시면서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적지, 저희가 생각하는 목적지,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우리만의 리그의 목적지 거기까지 묵묵히 갈 때예요. 그죠? 그리고 돌아서서 가지 마십시오.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유턴하지 마시고 직진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